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제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한 지 지금 한 2달 정도가 지났어요. 세계 경제 현재 상황을 좀 진단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후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가 절벽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급락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으로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보다 더 클 건가 적을 건가 이게 문제인데요. 아마 이번에는 더 클 것 같습니다. 2008년, 2009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경제는 그래도 플러스 성장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우저가 우리가 높은데 그때 중국 경제가 9% 이상 성장해 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중국 경제가 더 나빠지니까 아마 우리 경제도 2009년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이번 거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각국이 상대방을 탓하면서 보여무역주의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그것 가지고도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경제적 측면에서 서로가 보여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경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거든요. 과거에 뭐 80년대 10% 성장하다가 IMF 경제액이 4 내지 5% 성장하다가 지금 2 내지 3% 저성장 국면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차별화입니다. 옛날에는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나누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걸 나눠 가져야 되죠. 잘된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덜 가져가고 그래서 기업 차별화 굉장히 심화됐고요. 가게도 마찬가지죠. 그 잘된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저 많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또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또 해고를 당하고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이 차별화가 심화됐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더욱 부각시킬 거예요. 그래서 빈부격차, 차별화 문제. 그래서 결국 이런 걸 해결하시고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소득 불균형 문제도 해소되고 고용도 상당히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계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 나가 있는 재외 동포들도 이제 다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동포들에게도 이제 경제적인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작년 10월쯤인데요. 미국에서 한 20년 사신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자기 느낌으로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1930년대 대공황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 근데 그분 예감이 지금 맞은 거죠. 1930년대 대공황처럼 아닐 것입니다만은 근데 분명한 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좀 더 심각할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경제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나빠질 때는 급격히 나빠지지만 좋아질 때는 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은 지금은 좀 참고 견뎌야 되는 시기죠. 근데 탄력적인 시장 대응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또 미국 주식시장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S&P 50% 떨어졌다가 또 6배 정도 올랐어요. 이렇게 탄력적인 경제라는 겁니다. 이 위기를 잘 견뎌내면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올 것 같고요. 유럽은 미국보다는 좀 더 경제가 덜 탄력적이에요. 최근에 유럽 경제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 입장, 이탈리아 입장 정말 다릅니다. 이탈리아는 발행하자고 그러고 독일은 발행하지 말자 뭐 이런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유럽 경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저성장이 불가피해요. 유로가 해체되든지 아니면 재정 통합까지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들이 앞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는 미국 경제보다 좀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위기를 조금 더 오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는 항상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어려운데요. 금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금리가 떨어지면 이론적으로 주가, 집값 등 자산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2016년 이후로 보면은 우리 주가하고 금리하고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 버립니다. 금리가 올라야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금리도 있고 기업 수익, 경기도 있는데요. 금리보다는 기업 수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금리가 떨어져도 기업 수익이 낮아지면 주가가 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 미래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지금 금리가 낮다는 것은 미래의 경제 성장, 미래 물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야지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야지 경제가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도 좋아질 겁니다. 단지 저금리라고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 사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